그래서 이 강의만 잘 이해하시면, 제 강의만 꾸준히 이해하시면 아마 꽤 수준 높은 어떤 안목을 갖게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지금 대학원, 대학 뭐 이런 분 다니시는 분들도 이 근본적으로 이해했다 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냥 그 개념을 이해한 걸로 만족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게 그렇겠구나.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자명한 거를 납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혜를 하나씩 쌓아가시면요 무서워요. 지식만 쌓였을 때는 이게 한 방에 무너지죠. 예수님이 그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랑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대로 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해서 이렇게 그 양심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닦아가는 거는 아주 견고한 그 바위에다 집 짓는 거랑 같다 하는 것처럼 이 자명한 것들이 견고한 겁니다. 자명한 게 쌓여가면 이 자명하다는 것도 지금 이게 자명도 어려우시는 분들인데 자명이 스스로 밟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명이에요, 명. 광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광명하다,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좋은 게요. 그냥 진리는 그 자체로 선명한 거지, 이 다른 거에 도움을 필요로 할 리가 없죠.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선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 자명도 이게 더 풀어보면요. 해 플러스 달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달이라는 거는 이 햇빛 받아서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달을 제가 보통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 설명드린 게 체험이고, 해를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험의 영역은 우리 직관의 영역이라면요, 개념의 영역은 이성이 사실 직관, 이성 다 포함해서 이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이성은 뭔가 추론하는, 따지는 이성, 그렇죠? 이 두 개가 직관과 이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직관도 이성이기 때문에 나눠서 쓰기도 하고, 이성은 이 말도 맞긴 맞는데요, 추리라고 할게요. 구분하시죠. 직관의 영역, 추론의 영역. 근데 밝은 거는 결국 직관이에요. 이 광명한 건. 그 자체로 광명한 건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더 추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자명해서. 그냥 그건 그거야. 근데 여러분 내면에서 선명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자체로 선명하다는 거. 우리 안의 정신이요, 이 신성하다는 것도 사실은 전제하고 있어요. 즉, 우리 보세요. 로고스가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겠죠. 사물에 있는 로고스랑 내 안에 있는 로고스랑 동질이기 때문에 내가 선명하다고 한 게 진리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명하다고 해도 그게 진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럼 자명하면 진리다라는 거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요, 여러분이 사실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의 로고스의 여러분도 그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별건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자연의 일부예요. 에고 때문에 꼭 자연과 별개로 있는 것 같고 자연보다 귀한 존재 같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고 보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고, 나를 만들고 굴리고 있는 것도 로고스거든요. 내 안의 로고스가 밖의 로고스에 반응해서 자명하다는 느낌을 나한테 줘버리면요, 그게 그래서 진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명하니까 진리다 이 말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남들이 듣기엔 야 너나 자명하지 그게 진리란 보장이 어딨냐 하면 또 그렇게 들리는 진리인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고 보면 결국 우리는요, 스티븐 호킹이 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해도 내가 자명하다고 할 때밖에 진리를 인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에 아예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서로 간에 그래도 자명한 게 진리인 것 같다를요,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말자. 요건 더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여러분이 모두 선명하게 그렇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칸트가 이거는 무조건 명령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어떤 조건이 걸릴 수가 없다고. 그냥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누구나 그게 그냥 그래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이게 직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추리한다 그러죠. 그러면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전제가 있고, 전제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추론을 해갑니다. 그래서 전제가 맞으면 추론도 맞고, 전제가 엉망이면 아무리 멋지게 추론해도 틀려요. 논리가 기가 막혀도 전제가 잘못돼 있으면 틀려요. 보세요. 어떤 그 사이비 교주가 우리 교주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전제를 전제해서 다 풀어가면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도 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인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인데 이럴 수. 근데 전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스스로가 내가 무슨 하느님이야 하면 이 논리가요. 사상 누각이에요. 한 방에 날아가요. 아무리 정밀한 신학도 그게 믿음에 기반한 신학이라면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중세예요. 믿음에 기반해서 살다가 자명한 게 떨어지고, 자명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 종교가. 그렇지만 대다수가 믿음으로 굴러갔단 말이에요. 의심하면 마녀 사냥을 했다고요. 감히 의심했다고. 근데 사실은 의심을 해야 자명해진대, 빨리. 근데 의심해야 빨리 자명해지는데 의심하지 말아로 다그치니까 막연히 믿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자명했던 사람보다. 그러니까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중세 사회가 아무리 그 어마어마한 책을 쓰고 신학에 대해서 엄청난 성취를 이뤘고 엄청난 논리를 개발했더라도 밑둥이 날아가면 한 방에 날아가요. 예수님은 사람 아닐까 하면 그 모든 신학책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의 허망한 점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끝나고 나서 다들 갑자기 믿던 게 사라지니까 내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거죠. 그때 데카르트가 나와서 한 작업이 이걸 했어요. 이 작업을 데카르트가 다시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걸 설득시켜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이걸 의심해 보죠. 의심만이 자명에 이르는 길이라 데카르트가 한 철학자가 했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다시 건져낸 방법이기도 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걸 의심해 봐요.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나한테 직관으로 온 것도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악마가 날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 자명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다 의심해보고 나서 마지막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거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참이다. 여기서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즉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건 참이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나와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사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의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도 참이다.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 여기까지 와요. 이것만이 지금 자명하다. 나머지는 다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자명하다고 딱 서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요. 내가 우주의 기준이라는 것을 확립하는 거예요. 이 논리로. 별 논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건 진실이다.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귀한 말이냐면요. 신앙이 무너지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너 지금 의심하고 있는 너는 있지 않냐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거의 이게 선사들이 쓰는 법이에요. 저 불성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있네. 의심하고 있는 너가 바로 부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데카르트가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다라고 딱 나와요. 이게 내 철학의 제일 명제다. 당연히 이건 뒤에 비판을 받죠. 왜냐하면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것보다 더 전제는 내가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왜 그렇게 얘기 안 했냐면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너가 있다는 건 의심하고 있는 거 보니 너 있지 않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뒷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의심하고 있다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나는 있구나. 이제 그건요. 물 건져놓으니까 물에서 건져놓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 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는 고민하고 있을 때는 그 말이 안 들린단 말이죠. 넌 있지 않냐 요 말이 안 들린단 말이죠. 의심하고 있는 거 보니 너 있네 라는 말을 데카르트가 한 거고 그 후에 후배들은 여기서 앞에 걸 떼버리고 내가 있다는 게 철학의 제일 전제다. 내가 있다라는 데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데카르트도 거기 똑같은 거예요. 데카르트가 찾아낸 게 그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고 이게 세계라는 건데 사실은 하나의 로고스라는 거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게 진리. 보세요. 여러분 진리가 내가 있다는 것밖에 지금 자명하지 않다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믿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하느님이 어떻고 뭐라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자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철학을 다시 시작해요. 신으로부터, 밖에 있는 신에서 시작했던 철학을 나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근대. 그러니까 불교랑 많이 통하는 거예요. 서양 근대 철학이 불교랑 통해요. 고대 철학은 불교랑 좀 다릅니다. 유교랑 더 통해요. 왜 그러냐면 고대는 안과 밖을 다 인정하면서 안과 밖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라면 지금 그 중세 신학은 밖을 위주로 설명했다면 근대는 안을 위주로 설명합니다. 다시 안으로 더 돌아오는 나라는 것에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희락 철학의 두 주제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바깥 세계를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에게 읽혀지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풀어가는 거 있죠. 여기에도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기도 로고스가 있고 바깥 세계에도 원래 로고스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요게 철학의 두 주제인데 신학이 오면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더 빠졌다면 이제 근대 철학에서는 우리에게 더 들어온 거예요. 신을 따라가 봤더니 허망하더라 나중에. 바깥 세계도 나를 알지 않고 신에게 그 헌신한 것이 무너지면 한 방에 날아가더라. 나부터 튼튼하게 해야겠더라. 다시 본령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뻗어나가려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한 작업이 그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너는 있다. 의심하는 나가 에고인가요? 그런데요. 그게 결국은 에고지만 그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는. 철학자가 참나까지 예. 그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 이성이 참나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래요. 데카르트도 신비주의로 다 한 사람들이에요. 장미 십자에 그런 데서 다 이상한 그 당시에 도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로고스, 이데아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고. 이데아 읽어낸다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로고스, 신성을 말해요. 그래서 그 내가 있다는 거 나중에 이제 바로 그 후배들이 다 최고의 신을 연구한 철학자들이잖아요. 그 바로 후배가 누굽니까? 또 스피노자. 신. 데카르트 영향을 받아서 데카르트 책을 보고 연구해서 바로 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다음 라이프니츠도 다 신의 세계를 얘기해요. 우리 안에는 신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대 철학과 통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철학을 다시 이데아나 이런 로고스에 대한 철학을 다시 부흥시켜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기독교도 이데아나 로고스를 다 써먹었는데 왜 다르냐? 거기는 신의 세계에다 먼저 그 관점을 뒀다면 이쪽은 우리한테 그게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데아가 이미 있다,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어서 내가 자명하다고 한 거면 그게 진리일 수 있다는 얘기. 이 전제가 성립이 안 되면 철학을 못 해요. 그걸 데카르트가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제 쉘링이나 다 이런 사람들까지 가면 독일 관념론까지 가면 내가 있다 하는 데서 모든 철학을 이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 최고의 진리는 내가 있다는 거다. 내가 뭐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지. I am에서 끝나야지. IMT가 뭐가 붙어버리면 시공이 제약돼 버리죠. I am만 얘기하면 그거는 참난 거예요. 거길 참나를 서양 철학자들은 선험적 자아라 그래요. 어떤 경험에도 물들지 않는 자아 상태. 요게 모든 철학의 뿌리다. 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다 이론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철학책을 보면 이분들은 체험은 약해요. 직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철학 재능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직관 하나면 백과사전서도 써요. 철학 재능이 떨어지시면요. 참나랑 늘 함께 살면서도 물어보면 잘 말을 못하고요. 철학 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쳐서 본 것도 다 그거 가지고 책을 써. 이해되시죠? 백두산을 내가 매일 그냥 걸어다니는데 책 쓰라면 못 쓰고 어떤 사람은 백두산 얘기만 듣고도 책을 막 100권씩 쓴단 말이죠. 그게 그쪽 지능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들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철학자들은 생각을 정리하는 지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하나가 딱 떠올라 버리면 이걸로 멋지게 우주를 설명합니다. 근데 체험은 약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힘이 딸리는 데가 나와요. 그게 요거예요. 그 원리가 자명한 게 얼마나 강하냐가 그 사람 논리가 선명하냐 흐리냐가 결정돼요. 추론만 잘한다고 치죠. 전제는 약한데 내가 체험한 건 약한데 추론만 강하면요.
뿌리는 요만한데 위에 나무가 이만한 격이라 뭔가 힘이 딸려요. 말단까지 가면. 근데 뿌리가 튼튼해 버리면요. 체험이 단단하면 만약에 밤낮으로 참나를 만나는 분이라면 이분이 한번 입이 열리면 끝도 없이 얘기하겠죠. 지치지도 않고 논리가 희미하지도 않아요. 선명함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죠. 요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사유를 하실 때, 철학을 하실 때, 이빠사나라는 분석을 하실 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내가 체험한 거 이상으로 자꾸 가시면 흐릿해져요. 여러분 막 참나 얘기할 땐 선명하다가 외계인이 있을까요? 하면 흐릿해져요. 왜냐하면 체험이 없어요. 본 적도 없는 걸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멘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운돼 버릴 수도 있어요. 컴퓨터가. 뭐 이게 뭐 근거가 없으니까요. 계산할.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이 있는 데서만 자꾸 얘기를 하시면요. 여러분 오늘 참나 육바람이나 참나 뭐 체험하신 거 있죠. 호흡이나. 그거 가지고 자꾸 연구하시면요. 자명한 진리가 빨리 얻어지고 체험 안 한 걸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면요. 아무리 고민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두산을 가보진 않고 백두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만 하고 계시면 백두산을 다녀온 사람 입장에서 좀 가보고 얘기해라. 아니 나는 선명해지기 전에는 안 갈 거야. 그럼 선명해질 수가 없는데요. 안 가면. 이런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정리할 때 이 원리 아셔야 돼요. 자명해야 진리고 자명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인정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벌써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명하면 진리인 것 같다. 이것만 아셔도요. 영성지능이 높으신 거예요. 이 말이 안 하다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어떻게 자명하다고 진리지? 이 전제가 성립이 안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결국은 자 보세요. 이게 철학할 때 왜 체험이 중요하냐? 왜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철학을 배울 수가 없느냐? 요 전제 중에 제일 전제는요. 더 이상 추론을 할 수 없는 제1전제가 있겠죠. 모든 것에. 제1전제. 이걸 추론하면 이놈이 전제가 돼서 또 다음 추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1전제가 있어요. 요놈은요. 추론이 불가능하죠. 즉 여기는 체험의 영역이에요. 무조건. 체험과 직관의 영역이에요. 제1전제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아야 이제 논리가 전개됩니다. 그냥 그런 줄 알려면 결국 체험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나를 체험한 사람한테 참나에 대한 논리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참나는 그냥 그런 거예요. 참나는 텅 빈 알아차림이야. 여기서 논리를 시작해버려요. 누군가는 지금 거기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논리를. 참나는 모른다가 지금 전제지 참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수많은 책을 읽고 추론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서 있는 전제가 틀려버려요. 이 사람이 머리가 더 좋더라도 체험 못한 사람이 딸리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더 나빠도 체험한 사람은 전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론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나가 텅 빈 알아차림이요. 에고랑은 다르네. 그럼 에고는 무상고 무한데 참나는 상나가정하네. 지금 입에서요. 사법인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도 아니죠. 자명한 얘기죠. 자명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부처님도. 체험하면 자명한 얘기니까. 뭐 신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체험해서 자명한 얘기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환상 가질 필요도 없어요. 자명한 얘기만 계속하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빛이 흐려지지가 않아요. 다 선명하니까. 내 흐릿한 얘기로 자꾸 가기 시작한다는 건 자기가 체험 안 해본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억측을 하게 되죠. 그럴 것이다로 얘기가 몇 개 진행되고 나면요. 흐릿해져요. 내면에서 빛이 사라져요. 찜찜해집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그 상태에 살다 보니까 몰라요. 그게 되게 찜찜한 상태라는 걸 모르고 흐릿한 속에서도 잘 살아요. 요 정도 얘기하면 내가 페북에 요 정도 얘기하면 남들이 되게 날 유식한 걸로 알겠지? 철학자인 줄 알겠지? 그냥 남보다 더 얘기를 잘한다. 남보다 더 논리가 치밀하다로 만족합니다. 그냥. 흐릿한 세계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알아버리잖아요. 전제가 틀려요. 즉 여기서 살다가 갑자기 여기서 시작해요. 삶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같아서 이 계단을 하나 올라선 거랑 똑같아요. 전제가 달라지면 여기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계단 올라선 사람을 어떻게 올려다보지도 못해요. 재밌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꼭 알아두시면 재밌지 않아요? 이게 철학자가 되려면 요거 모르면요 아무리 해봤자 개똥 철학자밖에 안 돼요. 자기 혼자 동네 철학자, 동네에서 제일 유식하다는 말 듣는 사람 정도. 그런데 진짜 이 우주에서 인정해주는 철학자가 되려면요 자명한 진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로 결정나요.
영성지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명한 진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영성 높아요. 그 사람은 너무 자명한 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정신이 더 밝아요. 삼매에 끝내주게 든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명한 진리를 모르면 그만큼 이 태양이 흑점 있듯이 어두워요. 삼매의 밝음만으로는요, 이 진정한 영성의 밝음을 못 만들어내요. 이 삼매의 밝음에 기반해서 삼매의 밝음을 가지고 그 틈을 타서 삼매의 빛으로 막혔던 생각 있죠. 요거를 뚫어버려서 자명하지 않은 거를 자명하게 만들 때만 여러분은 진짜 밝아집니다. 이게 석가모니 때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게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삼매로 해탈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엔 지혜로 끝내요. 석가모니가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건 지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불교 이론이요 지혜로 끝냅니다. 그래서 지혜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선정은 때를 불려줄 뿐이지 때를 벗겨내는 건 지혜다. 즉 선정의 밝음이라는 건요. 지혜를 끌어내는 도구지 지혜를 못 끌어내는 선정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해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멸진정에서는 절대 해탈을 못합니다. 석가모니가 해탈을 얻은 건 사선정에서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선정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멸진정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없는 삼매에서는 절대 해탈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걸 의식할 수 있고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할 때 생각에 막혔던 게 터졌다는 게 여러분 정신이 진짜 밝아진 거예요. 삼매만으로는 그걸 못 들어요. 저거 잘 구분해 보셔야 돼요. 삼매를 여러분이 얻었을 때 여러분 내면에서 지워지는 업장은요. 마음을 요동시키는 그런 번뇌, 그 심리적인 번뇌는 잡히겠죠. 지적인 장애는 안 잡혀요. 아주 안 잡힌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지적인 장애는 여러분 생각을 진짜로 해봐서 그 상태에서 생각에 막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생각이 다 풀릴 때 그게 벗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만으로는 지적인 장애가 다 뚫리지가 않기 때문에 불경에서 선정은 때를 불려줄 뿐이고 때를 벗겨내는 건 거울에 때가 묻었다고 할 때 물로 불려서 벗기면 잘 벗겨지죠. 선정은 때를 불려주는 거고 지혜만이 때를 완전히 벗기는 거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마지막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그 열반을 다른 불교에서 다른 말로 결택이라고 그래요. 선택. 지적인 선택이에요. 뭐는 뭐다라고 말하실 수 없다면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면이에요. 말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 없다면 아직 여러분 아신 게 아니에요. 참나는 뭐다라고 말하실 수 없다면 아직 여러분 참나랑 더 만나셔야 돼요. 참나를 만났을 때 한 점 의혹이 없이 광명한 것 같아도 생각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 못 내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지적인 업장, 장애가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튼 굵은 것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거 하나도 선택이 안 된다면 그걸 계속 선택하다 보면요. 막히는 게 점점 뚫리겠죠. 지적인 게 뚫린다는 건 당연히 선정이 전제되어 있어요. 선정을 못하고 지적으로 여러분 때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굴려야 되니까. 진통제 없이 이제 치료 못한다 이런 원리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선정이 먼저 들어가고 지혜가 끝장을 내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이 얼마나 자명한 진리를 많이 알고 있냐가 여러분 영성의 척도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다 거기에요. 나중에 가보시. 늘 깨어있는데 그런데 그 자체로는 차이가 없는데 깨어있으면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냐. 깨어있음 자체만으로 깊이를 승부할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죠. 여러분 내면에 때가 벗겨진 채로 깨어있는 건지 그냥 깨어있기만 한 건지 그 차이예요. 그 빛이요. 뜨거워 보여도요. 못 녹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장애를 못 녹여요. 지적인 장애는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삼매의 빛으로 열기로만은 못 녹여요. 이 지적인 작업을 해서 결국은 이걸 끝장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안 하고 삼매만 즐기시면 환한 중에 그 안에 이 무지의 업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다시 잘못된 편견이 나와요. 무지가 작동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아집도 같이 돌아갑니다. 결국 근원적인 해결이 안 돼버려요. 두 가지 업장이 살아있게 돼요. 무지가 살아있으면 아집도 살아있게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자기가 고집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요, 업장이. 그래서 삼매만 들면 진짜 두통한 것 같은데 입만 열면 뭔가 스스로도 아쉽고 남도 아쉬워하는 그 상태를 계속 겪어야 돼요. 자명하지 않아서. 이게 결국 진정한 광명함이란
그 자체의 직관으로서의 광명함과 그 빛을 써가지고 생각으로도 정확한 진리를 추론해낼 수 있을 때, 요 두 개가 갖춰질 때 그 빛이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요, 직관이, 추론이 해가지고 모든 곳에서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한 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걸 사유해가지고 논리를 전개할 때도 늘 깔끔하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구석구석. 그 태양빛을 가지고요, 태양빛만 가지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달빛이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살면서 결정하는 모든 일이요, 다 이 직관만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관의 빛을 가지고 자명한 추리를 해서 해결하시는 거죠. 구석구석까지 다 그 빛이 들어가려면요, 추론까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빛이 뭐죠? 그 모든 것을 다 밝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참나 체험을 하고 참나에 대한 직관을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전 같은 걸 보셔서 구석구석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과연 판정할 수 있는지, 추론해낼 수 있는지 구석구석 경전을 보고 다니시면요, 제일 빠르죠. 경전에는요, 모든 선대의 보살, 부처, 이 성인들이 연구해 놓은 게 다 있죠. 그걸 보면서 나도 같이 이 결론을 말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면요, 제일 빨리 그 영적인 진리에 다가갈 수가 있죠. 제가 체험 방식이 그랬어요. 저의 체험에 기반하되 경전을 안 빠뜨리고 다 봐가지고 구석구석까지 내 추론의 그 자명한 추론이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게 계속 연구를 해본 게요, 단시간 안에 빨리 많은 영적 진리를 제가 판정할 수 있게 되는 그 요결이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은 교재 활용하는 게 제일 빠르죠. 여러분 경제학 배운다고 현실에 나가서 배워, 이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거기서도 배우는 게 있지만 정확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 교재가 선배 철학자들이 다 체험해가지고 자명한 것만 써놓은 교재가 있다면요, 그거 빨리빨리 흡수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기서 또 끝내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진짜 현실에 나가서 그런지 또 점검하면서 더 자명하게 또 털어야겠죠. 이 작업들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되고, 모든 경전을 두루 읽으면서 분석을 치밀하게 자명하게 해보셔야 되고, 현실에 나가서 그 공식이 진짜로 현실에서 로고스가 그렇게 굴러가는지 또 다듬으셔야 돼요. 요게 다 원만해지면 여러분 가장 빨리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짱이에요. 지식 말고 전제와 이 추론이 다 자명한 그 상태를 만드시는 거. 요게 이 성인이 되고 철인이 되는 최고 요결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딸리면 못하니까 호흡도 같이 해주는 거지, 요게 안 이루어져 버리고 단순히 호흡만 한다거나 단순히 궁극의 삼매를 추구한다거나, 다 그거는 그 본인이 원하시는 게 얻어질지 모르겠지만 얻는다고 해도 성인 되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게 제일 빠른 길이니까. 모르는 성인들 보시면 여러분 그 인정하시겠어요? 부처님한테 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공자님한테 뭐가 선일까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안 해봤네, 막 이러시면요, 여러분이 좀 이 사람 진짜 밝은 사람 맞나 싶을 거예요. 우주의 진리를 다 안다면서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도 결정을 못 내리면요,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신통부려야 성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작 성인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나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데, 그거의 전문가가 빨리 돼버리시면 바로 성인이 될 텐데, 여기 잘 안 맞는 것들이 여러분 내면에 선명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래요. 빨리빨리 자명하게 하세요. 여러분 내면에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자명한 이 전제에서 나온 추론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뭐 문제가 있냐면요, 추론이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요, 이미 전제를 다 갖고 계신데도 추론을 못 해가지고 모르는 것처럼 살고 계신 거 많아요. 제 강의 듣고 맞다 하신 것들 많은 거는요, 여러분이 스스로도 판단 내릴 수 있는 것들인데 안 내리고 계셨던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물꼬만 터뜨리면, 맞지, 내가 분명히 이걸 체험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나는 체험은 이렇게 해놓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명하지 않은 게. 그거를 제가 바르게 연결되게, 물결이 바르게 나가게, 전제에서 바른 추론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게 도와드리면요, 생각이 명료해지면서 나중에는요, 웬만한 문제는 딱 오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자명한 진리들이 그냥 답을 내버립니다. 이거 하다가 이제 오지보살 이상이라는 건요, 그냥 답이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자명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우주법 상식으로는 이 일은 그냥 이 일이에요. 이게 바로바로 판정이 나버리면 여러분 오지보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한두 번 본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자명한 거예요. 이게 오지보살 경지예요. 너무 자명한 것.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자명해요. 그걸 오지보살도 다 감당을 못하지만 이미 자긴 다 알아요. 이렇게 해야 자명하다는. 그걸 육지 때 그거를 자명한 거를 진짜로 육지 때 더 열심히 구현하다 보면 칠지 되면요. 그냥 자명하고 자명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수월해진단 말이죠. 별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자명함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 위대한 큰 보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얼마나 자명한 거 갖고 계신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실제 쓰고 계신 그게 진짜 자명한 거죠. 여러분 삶에서요,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실지 들여다보시면 그게 여러분 영성 수준입니다. 뭐 삼매 얼마나 들고 이건 아니에요. 영성의 제일 핵심은요, 여러분 지금 뭔가 선택하실 때 무슨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어떤 로고스를 따르고 계신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선악을 따져서 어떤 자명한 진리를 동원해서 지금 결론을 내고 계신지. 그게 일상에서 겪는 어떤 일상에서 자명하게 체험하는 세속적인 진리만으로 판단하고 살고 계시다면 세속에서는 밝은 사람이지만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어두운 사람이 돼요. 이 더 고차원적 진리에까지 밝아야만 여러분이 더 이 고차원적 선악까지 따지실 수 있어야지 바르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능수능란해지면요. 이제 요령에 밝아져서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건 다 아는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하시면 우주의 그 법까지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생각을 더 안 해가지고 그냥 그 회사에선 되게 유능한 사람인데 도를 얘기하면 또 캄캄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도를 얘기하면 갑자기 초딩으로 돌아갑니다. 세속에서는 진짜 머리가 밝은 사람인데 그리고 보면요. 그 안에서 다 도가 있는데도 그게 돈 줄을 모르니까요. 그냥 세속에서 잘 사는 법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번만 더 굴려서 생각하면요. 아, 그래서 이게 먹혔구나. 원래 우주법이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니까 답이 나왔구나. 되게 좋은 재료나 자질을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전제와 추론을 갖고 제대로 자명한 사고를 못해서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양심 얘기하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천안함 얘기하고 뭐 이렇게 세속의 얘기를 하면요. 막 양심에 못 견뎌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도 양심합시다 그러면 쏙 들어가요. 양심 꼭 필요할까요? 당신 지금까지 한 게 지금 양심인데. 자기가 양심대로 살면서도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잘해야 돼.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성공해 출세. 다 그게 양심 때문에 그런 건데도 다 알고 하는데도 양심합시다 그러면 양심 갖고 되겠어요 세상에. 이게 몰라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모르면요. 모르는데 어떻게 영성을 얘기하냐는 거죠. 인의지가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꽉 차야 영성이지 지혜에서 그렇게 구멍이 나버리면요. 사랑도 정의도 예절도 그 무지에서 나오는 사랑, 정의, 예절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망가져요. 지혜가 안 되면. 모든 거는요. 지혜로 기결되고 또 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만물을 끝내고 시작시키는 건 지혜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맹자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그 부처님의 6년 고행의 결론은 지혜로 나요. 그리고 그 지혜가 남은 부처님의 생을 끌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는 것에 기반해서 행동하고 모든 행동의 결론은 다시 아는 걸로 해서 딱 정리를 하죠. 보고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 보고서에 의해서 또 살아가요. 다음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엉망이 돼버리면요. 모든 수행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인데 수행은 되게 잘하면서 지혜가 없다. 이게 근원적으로는 다시 모순에 빠져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수행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돼요. 어느 한 부분을 잘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명한 거고 여러분이 뭔가 자명한 걸 진리라고 인정하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진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들은 저는 도저히 안 와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전제가 그렇게 빈약해서 영성지능이 떨어져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철학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 예전에 나오고 알만한 사람한테만 가르쳐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되냐는 거죠. 인간이 다 알아야 되는데. 알만하게 만들어야죠. 모르면 어떻게든. 모르면 알게 하는 법을 잘 제시 안 해주고 알만한 사람한테만 가르쳐줬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거죠. 조선시대 때도요. 사대부들이나 일부가 이런 거 닦지 국민들한테는요. 대다수는 그냥 소학, 사자소학이나 잘 지켜.
어른들 말이나 잘 들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 보니까 국민들 양심이 개발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지금보다는 더 개발됐던 것 같지만요. 근원적으로 개발이 안 됐어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라 망할 때까지.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선정은 반드시 지혜로 연결돼야 되고 지혜가 자명하게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비춰줘야만이 앞길을 내비게이션처럼 비춰줘야만 나머지 모든 좋은 자질들이 제대로 쓰인다는 거. 기름이 많고 아무리 그 차에 좋은 성능 재능들이 많아도 내비가 엉망이면 엄한 데 가고 있다는 거. 엄한 데 가는 데 쓰인다는 거.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